인류의 문명은 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존의 기본 조건이자 진화의 원동력이 되어준 물. Мэдээж усгүй болвол тэрсэн мө амьд өргөдөж зэмд амьдрах нөхцөл бол ямар ч нөхцөл бол тийм учраас биднээс миний хувьд бол усыг бол чандан ярдна гэж дээдэлдэг.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과도한 개발.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점점 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물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자만을 했죠. 그러나 지금 그 물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들까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거든요. 20세기 석유가 블랙골드였다면 물은 21세기 블루골드. 물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는 물을 얼마나 쓸까요? 설거지나 집안일을 할 때도, 목마를 때도, 씻을 때도 물은 늘 필요하죠. 생각보다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샤워를 뭐 아침 회사 출근하면서 쓰고, 또 집에 들어오면서 다시 샤워하면서 쓰고. 뭐 저희 집 식구들이 5명이라서 아무래도 물 사용량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고, 저 역시조차도 세수할 때라든가 물을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282리터, 세계 3위입니다. 12살 선우는 물 낭비가 심하다는 핀잔을 자주 듣습니다. 물을 오래 틀어놓고 씻는 버릇 때문이죠. 오빠들도 그렇지만 저는 노래를 들으면서 목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오래 하게 되는데 엄마는 그게 물 낭비라고 빨리 나오라고 계속 잔소리해요. 요금이 좀 많이 올랐네. 근데 이제 애들이 아무래도 커가면서 아무래도 이게 물 사용량이 어릴 때 3년 전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오르긴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줄여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합니다. 물 절약에는 공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것을 실감하지 못하죠. 보통 이제 비가 오고 강으로 흘러내리면은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전 인구수로 나눠요. 그러면은 그 인구 1인당 쓸 수 있는 물의 양을 나오는데, 그게 1000입방미터 이하가 되면은 물 기근 국가라 그러고, 1000에서부터 1700입방미터 정도가 되면은 물 부족 국가라 그래요. 그리고 1700입방미터 이상이 되면은 물 풍족 국가 이렇게 가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1000부터 1700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 부족 국가로 구분이 돼요.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고 즐기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물이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에도 물을 써요. 청바지 하나를 만드는데 한 10,00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소고기 1kg을 만드는데 한 15,0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를 키우기 위해서 목초를 키우고 뭐 운반하고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소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물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수치적으로 개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물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모든 활동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발자국으로 환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의 발자국을 가지고 환산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얼만큼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걸 아끼면 물을 얼만큼이나 아낄 수 있는가를 수치화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개념이 명확하고 물을 절약할 때에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물 발자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주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이창홍 씨. 그는 농약과 제초제를 쓰지 않는 친환경 농사를 짓습니다. 3대 농약 중에 가장 위험한 게 제초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풀을 키워야 토양 유실이 첫 번째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큰 비가 오면 바닷가가 한 해변을 따라서 100m, 200m가 물이 황토빛으로 변합니다. 그 토양 유실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잡초를 키우면 양분을 다 먹어버리지 않느냐? 물론 같이 먹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어디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또 여기서 자라서 또 다시 죽고 다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을 다시 땅에 돌렸다가 다시 자라고 그러죠. 잡초로 땅심을 살리는 농사법은 아버지로부터 전수받았죠. 아예 여기에 화학비료 대신 미생물 발효액을 거름으로 주면서 물 사용도 줄일 수 있었답니다. 구조인데 이게 이렇게 들렀을 땅에 보습력이 있는데, 즉 물을 지닐 수 있는 힘, 보수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땅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물이 머물 수 있는 능력이 높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나 이런 농업용수의 사용량도 적어지는 거죠. 그만큼. 즉 땅이 빨리 안 마르니까. 또 혹은 땅이 물을 주더라도 지표수를 갖고 흘러버려요. 흘러가 버리지 않으니까 그만큼 물을 적게 주고 농업용수나 이런 거에서도 절약이 될 수 있죠. 물을 절약하는 친환경 농법을 전수하기 위해 창홍 씨 아버지가 만든 친환경 농업학교. 이곳에선 EM이라고 불리는 미생물 발효액을 만들어 활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미생물 발효액을 어항에 넣어주면 물이 썩지 않는다는데요. 18년간 물을 갈지 않았는데도 미생물 덕분에 어항 속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효를 통해서 그럴 수 있는 이 환경이 이루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결국 유기물이라는 거는 동물들이 먹어서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제 살면서 그 유기물을 적당하게 먹어주고, 그러면서 이 생태계가 안정이 되죠. 지난 봄 제주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폭탄과 메마른 가뭄이 반복되는 날씨. 기후변화는 제주의 실개천들을 건천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비온 뒤에도 하천의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하고 지금 하면 가장 할 수 있는 게 하천입니다. 제주도는 건천인데 대부분. 그런데 여기 이 도순천
이 밑에를 강정천이라고 이 하천을 도순천이라는데 이 도순천이 옛날 말로 하면 덧내, 가래천이라고 그랬거든요. 덧내라고 해서 여러 하천이 모아진 곳이라 물이 좋았어요. 건천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주를 상징하던 용천수도 많이 말라버렸죠. 지하에서 끌어쓰던 농업 용수도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 물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물이 저거 이 우리 추억이 이 물이 만들어낸 거는 진짜 우리 어린애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건천은 뭐 건천 나름대로의 멋이 있다고도 하지만 하천에는 역시 물 깨끗한 물이 흘러야 마음을 이제 정화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물이 줄어들고 이 물이 줄어드는 게 지금 제주도에 앞으로 먹을 용수까지도 걱정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사라져 간다는 게 더 다시 말하면 사람도 못 살게 된다는 거죠. 식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하는데 꼭 필요한 물. 근데 물을 좀 덜 쓰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죠. 미국 로키 산맥에서부터 시작되는 장대한 콜로라도 강. 설산에서 녹아내린 물은 강이 되어 건조한 서부 평원의 7개 주를 통과하고 4천만 명의 식수원이 되죠. 콜로라도 강은 1922년 상류와 하류 사이 수자원권이 분할되면서 댐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후버 댐. A modern colossus, shouldering the rock-ribbed walls of Black Canyon, stemming and controlling the floods, and bending the will of a hitherto ungovernable stream, the Colorado River, to perform the fruitful tasks of a civilization rapidly invading the limits of its last frontier. 후버댐으로 만들어진 미드 호수는 2천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상수원입니다. 그러나 댐으로 인해 강 주변의 다른 저수지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is causing the entire Colorado River Basin to warm. And ultimately, what that results in is a lower runoff efficiency. So when we're looking at the amount of runoff that we receive or the amount of precipitation compared to the amount of water getting in the reservoir, that relationship is changing. Starting in 2000, the Colorado River reservoirs were generally full, but the turn of the century marked a drying period for the Colorado River. So we've gone from reservoirs that were almost full to reservoirs that are in the 30 to 40% full range right now. We need to be prepared to use less. 미드 호수가 라스베가스에 물을 공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뭄이 찾아왔고 물 제한 조치가 시행됐죠. Okay. Go ahead and look up 9512 Grand Canal. 페리 케이는 지난 18년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물 낭비 조사원으로 일했습니다. Waterways Investigator 7158. Time is now 7:07 a.m. 3rd of November. I have an irrigation system leak causing runoff. The types of water waste violations that are against the law are watering on the wrong day or a broken sprinkler or a malfunction, as we call them, where water is coming off the property. We have various ways of finding water waste. We patrol neighborhoods. Also, we have reports from the citizens that will report that there is a water waste violation going on. We'll investigate those as well. I have a day of the week violation, water group D on a Wednesday, winter schedule. Also have spray and flow, misaligned sprinklers causing runoff. A big component that really matters is that outdoor water use. And so when we look at having a watering schedule, we don't get rain. So our grass really is all surviving based upon
potable water that comes out of Lake Mead. And we joke that there's a special place in hell for people who water their lawn in winter the same amount of days they water when it's 108 degrees out here in the summer. So our watering schedule adjusts. You can water 6 days a week in the summer, 3 days a week in the spring and fall, and 1 day a week in the winter. We have less than 50% compliance despite having that mandatory watering schedule. And we found that, you know, it's important to have a carrot and a stick. And that's sort of the stick side of our approach, is having water waste investigators. 물 절약을 위해 2000년부터 잔디 제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잔디를 없앨 경우 지원금을 주는 거죠. We worked with our legislature this last year to mandate the removal of what we call non-functional turf. So turf that is only serving an aesthetic purpose in our community has to be removed by 2026 and can no longer be irrigated with Colorado River water. We have been really aggressive in trying to stay ahead of our water use trends and really keep them in check and make sure we're using water as responsibly as we can. 골프장과 시민 운동장 같은 곳의 잔디는 여전히 허용되지만 단순히 꾸미는 용도의 잔디는 제거하는 게 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라스베가스의 한 회사는 푸른 잔디밭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Lawn paint is a product that you apply to a lawn as if you're dyeing the lawn just like you'd be dyeing hair. And when lawn turns brown, paint it, and it stays green until the grass grows out. It's a little bit kooky. It's a product that's been known commercially. It's been used in Disneyland and theme parks and golf courses for decades. So it's not a new thing. It's just not something that consumers have been aware of. It always does settle the color after a few minutes, so it'll be a little brighter at first. We always have to be looking out for wind, because if this gets on you, it's going to stay there. I have many pairs of shoes that I used to really enjoy wearing that are now spotted green. After this is fully dried, you can roll around on the grass just like anything else. It will not harm the groundwater. It does not harm the grass at all. It's completely safe, non-toxic. This is simply colorant. It doesn't make the grass grow. It doesn't kill weeds. It just makes everything green. Our business heats up in different parts of the country at different times of year based on the normal seasons. Parts of California are very dry in the summer, so we'll sell it there when it's dry there. Places like Florida can have dry spells in the winter, depending upon where we're talking about. There's also the case that when you have an event, a wedding business, or a home that's being staged for sale, anything that's brown or patchy is going to look terrible, and real estate agents across the country understand that they have to make that home look saleable, so grass paint, lawn paint is one of the ways that they do that. 잔디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단지 미관 목적의 잔디밭이라면 물을 안 줘도 되게끔 녹색 페인트로 염색을 하자는 아이디어. 신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 부족이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던 시절 우리의 조상들의 가장 큰 고민도 물 관리였습니다. 오직 자연에 의존해 농사를 짓던 그 시절을 통해 오늘날 물 부족 시대의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의 한 대학교. 특별한 옥상으로 유명한 건물이 있습니다.
계절 따라 다양한 꽃들이 만발하고 고추, 상추, 쑥갓 등 채소들도 자라는데요. 여느 건물처럼 버려진 공간이었던 옥상을 정원으로 만든 사람은 한무영 교수입니다. 보통의 옥상에다가 이렇게 벽돌로다가 세 개를 싼 거예요. 싸가지고 이렇게 둘러낸 거예요. 그리고 속에다가는 좀 방수포를 하고 그러니까 비가 오게 되면 여기 모이는 게 그래서 이름하여 오목형, 오목하게 만들었다. 지붕을 판 게 아니라 위에다 이렇게 턱을 넣어가지고 오목하게 만들어다 보니까 빗물이 여기다 모이게 되고 그 모인 물 때문에 시원해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오목형 구조 덕분에 옥상 정원의 식물들은 오직 빗물로만 키울 수 있다는데요. 그가 특별한 옥상 정원을 만든 건 빗물의 가치와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빗물 관리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는 오수와 우수로 구분되는데 오수를 버리는 관이 따로 있고 또 우수를 버리는 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전에는 합쳐서 그냥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해서 같이 버렸는데 두 가지 케이스 전부 다 깨끗한 빗물을 더러운 거랑 섞어서 같이 보내니까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쁜 거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바꾸자. 우리나라의 전통,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한 그 지혜를 도입해서 빗물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빗물을 잘 모아둬서 홍수를 방지하고 또 그다음에 가뭄도 방지하자 하는 이런 지혜를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물 부족 시대의 새로운 해법은 빗물에서 찾아야 한다는 한무영 교수. 산에다 빗물을 심자고 제안하는데요. 4명이서 2시간 만에 뚝딱 하고 만들었고 이 재료들은 다 이 근처에 쓰러졌던 나무들, 버려지는 나무들을 갖다 쓰니까는 여기가 정리가 되면서 이걸 만들어졌어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간이 웅덩이 시설, 이름하여 물모이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농부의 말로 그 식량의 해결사 또는 물 관리의 해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전역이 논이었잖아요. 전체 면적이 논이었으니까 그게 전체 면적이 전부 다 빗물 저장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수를 방지하고 산불도 방지하고 그다음에 그 천천히 지하수로 들어가가지고 또 계곡물도 천천히 주고 했던 이런 지혜를 요새는 좀 잊어버렸던 게 아닌가. 물모이가 많이 생기면 산을 촉촉하게 하고 산불이 났을 때도 조기 진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매년 봄에 산불이 나는데 원인이 뭐냐 했더니 뭐 산이 건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건조하면 촉촉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빗물이 우리나라는 1년에 강수량이 1300ml거든요. 그중에 일부를 잡아가지고 버리지 말고 그걸 땅 속에 또는 땅 표면에 촉촉하게 남아있게 하자. 그러면 산불, 그러니까 건조해진 걸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산불도 방지할 수 있고 또 물이 있으니까 촉촉하게 있으니까 생태계들이 식물이나 동물이 그걸 먹고 생태계들이 번성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큰 거 하지 말고 조그만 걸 여러 개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물모입니다. 해마다 건조한 봄철이면 산불이 잦은 강원도. 지난 4월 강릉에서 일어난 산불은 수백여 채의 주택을 전소시키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물모이가 강릉의 한 야산에 실험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이 물모이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땅을 파고 뭐 나무 옮기고 뭐 자르고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1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은 거 하나 만드는데 한 20-30분밖에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환경재해에도 이바지할 수 있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하고 좋았던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지를 적시고 곡식을 키워내는 생명의 원천인 물.
사용하는 물의 용도와 오염도에 따라 물 발자국을 녹색, 청색, 회색으로 분류하는데요. 전주시는 오염 하수인 회색 물 발자국을 관리하기 위해 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깨끗했던 전주천이 생활 하수의 유입으로 오염되면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죠. 저희 전주시는 2000년 초반부터 약 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예전에는 그 우수와 즉 빗물과 오수가 하나로 흐르던 관로를 그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류식 하수도 즉 오수와 빗물이 따로 흐르게 하여 오수는 송천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깨끗하게 수질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하수와 빗물을 분리하는 작업만으로도 하천의 수질이 개선되는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에는 비가 내리게 되면 빗물이 흐르고 또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흐르고 그래서 함유식이라고 해서 빗물과 가정 오수가 함께 관거로 배출되는 함유식 하수관거였어요. 이 함유식 하수관거는 이 가까운 하천에 가정 오수도 들어가고 빗물도 들어가고 그래서 빗물이 가정 오수로 더러워진 다음에 하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더러운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아무리 많이 비가 오더라도 전주천이나 삼천천 인근 하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또 전주시에서도 하수관거 확충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확충 사업은 분류식으로 개선하는 건데요. 빗물은 모아서 하천으로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내보내고 더러운 오수는 모아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보냅니다. 한동안 오수가 그대로 흘러들어 오염이 심했던 전주천. 이제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생활 하수는 따로 분리돼 처리가 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무거운 찌꺼기가 1차적으로 가라앉고 그 다음에 녹아있는 유기물질들이 일반 세균들이 거기에는 고농도로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포기조라고 하는 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소 공급만 해주게 되면 그 밀식되어 있는 그 세균들이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질들을 먹고 살아요. 그럼 많은 수의 유기물질, 그 박테리아들, 세균들이 증식을 합니다. 똑같은 그 하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훨씬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처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또 많은 오염물질을 고효율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발생되는 하수 처리를 충분히 잘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주시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하수 처리장이 필요하고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의 공급과 관리는 살기 좋은 도시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죠. 전북대 환경공학과 연구팀은 전주천을 비롯 전주에 있는 주요 하천의 수질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전주천 오늘 한 작업은요, 이제 전주천 상류에서 수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를 좀 확인하려고 나왔고요. 이전부터 이제 전주천에 대한 이제 개선에 대한 노력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연간 이제 과제로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샘플링을 함으로써 이제 전주천에 얼마나 수질이 개선이 되었는지 현장에 측정을 하고, 그리고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수질이 얼만큼 개선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장에 와서 이제 다항목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수질 측정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이제 용존 산소라던가 pH, 전기전도도와 같은 이제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작년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회색 물발 자국을 잘 관리하면 도시의 경관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삶의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맑고 깨끗한 물이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하고 과거에 멱을 감고 고기를 잡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빨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소식을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그 문화와 스토리를 공유를 해왔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빠르게 하천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수질을 악화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찜질방 문화나 대중목욕탕이 약간의 그런 기능들을 이어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다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물 관리 노력이 우리의 잃어버린 물 감성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물 관리를 잘하면 도시가 쾌적해진다는 것을 전주시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뭄과 호우가 되풀이되는 극단적으로 치닫는 기후 상황에서 한번 내린 비를 어떻게 잘 저장해두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느냐가 물 관리의 관건입니다. 물 부족하면 떠오르는 나라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빗물을 저장해두는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땅을 재생하는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노이는 야생보호협회에서 일하며 땅이 빗물을 머금는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케냐와 탄자니아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6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6만 헥타르가 넘는 땅을 녹지로 만들었죠.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아프리카 전체로 넓히려 합니다. When I was growing up, there were a lot of trees and vegetation cover as compared to now. I also get stories from my parents and my grandparents on how the rainfall was there before. There were a lot of rains as compared to now, and there were flowing rivers in Kuku, which have now all dried up. The landscape has changed due to various factors, such as overgrazing and increase of population and human activities, such as conversion of wetlands to farmlands. The level of rainfall has dropped. For example, last year we had 400 mils of rainfall. There were no long droughts as we're experiencing today, which is leading to the livestock moving to other communities in search of pasture. As a result, we are getting conflicts with the other communities because of the few resources. As a community, we noticed these negative effects, and we decided to have the band project as an initiative to help harvesting water so that we can have sustainable vegetation even during the dry seasons. 번지는 길이 2.5m, 폭 5m의 반원형 웅덩이입니다.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경사가 있는 곳에 파서 만들죠. 오랜 가뭄으로 땅이 굳어져 비가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번지를 파면 토양을 느슨하게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노이는 마사이 지역을 돌면서 번지를 파고 그 안에 씨를 뿌리는 방법을 직접 가르칩니다.
After the intervention, there was a big difference. New indigenous trees coming back and new bushes. By bringing back the vegetation, we are able to cool down the place. And also by having more vegetation, the carbon is absorbed, and as a result, we get more rainfall. Africa and the rest of the world can learn what we are doing here, because if we managed to do it here, they can also do it, as it is important not only to their livelihoods, but also to the ecosystem. Rain harvesting is very important, as it will enable us to be sustainable even during the dry seasons. 번즈 프로젝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뭄으로 떠돌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 변화는 열대우림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이 광대한 숲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줍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Tropical rainforests have so many interesting features, but one of the most surprising to many people is that they actually generate their own rainfall. Rainforests are a critical part of the water cycle because they're able to draw water from deep in the soil. There are places in the Amazon where roots from trees go down more than 40 feet, and they draw up water that's been stored from rainy seasons years past. That water flows from those deep roots up through the leaves and into the atmosphere, where it starts the cycle of convective storms, thunderstorms, and other rainfall patterns. That biotic pump is such a critical part of our understanding of the tropics and its role in the rainy season, as well as its impacts then on the rest of the globe. 그러나 매년 1,000만 헥타르의 숲이 벌채되면서 자연의 순환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Tropical rainforests are part of their own self-sustaining rainfall cycle. If 50% of the rain that falls on the Amazon region has been passed through at least one tree, then removing trees risks interrupting that biotic pump, reducing the amount of rainfall, and changing where those areas of rainfall, the winners and losers of rainfall, not just in the tropical rainforest regions, but across the globe. 무분별한 벌채가 강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Fires are a critical part of the deforestation process. So we look across the tropics, looking down from space with our satellites, we see fires springing up every year across the agricultural frontiers, pushing further into tropical rainforest regions. Those fires send smoke high into the atmosphere, and it turns out that that smoke actually prevents clouds from forming. So one of the most sinister feedbacks is that those fires prevent rain from forming. So fires during the dry season across the Amazon frontier actually delay the onset of the rainy season. We've seen that the rainforest dry season has gotten longer, putting rainforest regions even beyond the deforestation frontier at risk of drought and dieback associated with that reduction in rainfall. 인도 북서부에 있는 라자스탄은 물이 가장 부족한 지역 중 하나죠.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오랜 세월 농부들이 땅에 구멍을 파고 물을 길러 썼습니다. 그러나 우물은 물론 강들도 말라버려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건조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 인도의 물꾼으로 알려진 라젠드라 싱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죠.
고대 빗물 저장 방법인 조하드라 불리는 여과 연못을 지난 1984년부터 부활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싱은 최근에 만들어진 조하드가 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कि ये तालाब गांव के पसीने से बना, गांव के पसीने से बने हुए इस तालाब को हम आज इनको इसका मालिक बना रहे हैं। बिना पानी के काम हो जाएगा? पानी के बिना कुछ नहीं हो सकता। 싱의 활동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죠. 2015년에는 인도의 물관리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스톡홀름 물상을 수상했습니다. 조하드는 땅을 재생시킬 뿐만 아니라 기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तालाब नद एनीकट चेक डैम बनाए तो मिट्टी का कटाव रोका, मिट्टी में मॉइस्चर बढ़ा, तो मिट्टी में जब मॉइस्चर बढ़ा तो उस मिट्टी में हरियाली आने लगी। वो जो हरियाली थी उसने हमारी धरती का जो नंगी थी, वीरान थी, जो एक तरह से रन शेडो रीजन बन गई थी, वो हरियाली आने लगी। और हरियाली आने से उस हरियाली ने ट्रांस एवोपरेशन शुरू किया। उसके कारण माइक्रो क्लाउड फॉर्मेशन होने लगे और उन माइक्रो क्लाउड्स ने जो हमारे मैक्रो क्लाउड आते थे अरेबियन सी से और बे ऑफ बंगाल से, उनको अपनी तरफ अट्रैक्ट करना शुरू किया। तो जो हमारी रेन शेडो रीजन थी, अब वो पूरे का पूरा रेनफेड एरिया हो गया। अब वहाँ बहुत अच्छी खेती होती है। हमने पिछले 38 सालों में 11,800 बांध जोहड़ बनाए और इनके कारण 17 लाख लोगों को रोजगार मिला। 1200 गांव जो उजड़ गए थे, बेपानी हो गए थे, वो लोग अपने आप वापस आके पानी आते के साथ 이런 성과는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한 덕분입니다. सामुदायिक विकेंद्रित जल प्रबंधन करने की जरूरत है। भारत में 15,000 से भी ज्यादा छोटी छोटी नदियां हैं। उन नदियों में गांव के लोग अपनी नदियों को, अपने ओढ़ों को, अपने नालों को पुनर्जीवित करने का काम करने लगे। यही मेरा विजन है। 서울 관악산 기슭에 자리한 보덕사. 이 절의 주지인 법조 스님은 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빗물 박사인 한무영 교수가 제안한 물모이를 절 주변에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빗물로 산의 습도를 높이고 산불을 예방하자는데 공감한 것이죠. 제자들하고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니까 제자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저 위에 거를 톱 하나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무 그냥 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만든 거예요. 제작 과정도 아주 간단합니다. 톱 하나만 있으면 다 돼. 톱하고 부직포하고 그거만 있으면은 밑에가 이제 놔두고 있으면 낙엽이 쌓이기 때문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물을 같이 먹어요. 가뭄이 돼도. 그러니까 그 물은 항상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걸 걷어내면은, 이게 아까도 봤지만은 낙엽을 이렇게 걷어내니까 물두웅덩이가 또 생기거든요. 빗물이 고이는 물모이는 숲에 사는 무생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고 오목한 공간에 마르지 않는 물은 번식과 휴식의 장소가 되어 생태계를 순환시키죠. 그 관악산 자체가 이 메마른 산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물모이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습도 조절이 많이 돼서
동식물, 식물들도 자연 생태계가 바뀔 뿐더러 늘 여기는 산불이 취약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습도가 많이 생기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자연 환경 자체가 좀 부드럽게 바뀌게 되는 거죠. 동물도 와서 여기서 먹고 가고 그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새들도 종류들도 많이 생겨요. 전보다도 다양하게 생기고 또 와서 이제 외부에서 와서 이제 꿩도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고 놀다 가고 또 마시고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작은 물의 공간이 새로운 생명을 낳고 지키는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빗물을 모아 자연을 지키자는 물모이는 주변을 살피고 자비를 베푸는 불교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땅이 물을 조금이라도 더 머금게 해서 건강한 숲을 만들고 싶어하는 스님의 노력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물이 제대로 순환하면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도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물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일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 떠올랐는데요. 물산업은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금맥이라고 평가받는 물 산업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So by doing the cloud seeding operation, we make sure that we have a bigger droplet and then we make sure that we get the maximum out of each cloud. 그 초순수를 이용을 해야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아주 잘 만들어지는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